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극심한 통증. 서 있거나 앉는 것마저 고통스러운데요.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척추 질환. 아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서지를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30m나 가면 주저앉아지게 됩니다. 그런 통증이 있으니까. 위태로운 인체의 기둥, 겨울철 추운 날씨만큼 더 저리고 아픈 허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허리 건강을 바로 세울 해결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허리 아픈 환자들에게 정확한 진단으로 맞춤 치료를 제시하는 이철재 원장.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스러운 발걸음. 김학림 씨는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는 것이 힘듭니다.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앉는 통증 때문인데요. 병실에서도 앉아 있었어요. 못 누워있어요. 땡겨서. 누우면은 당깁니다. 누우면 땡겨서 밤에도 앉아가지고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김학림 씨를 잠 못 이루게 한 불청객의 정체. 허리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요.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 터지가 흘러내리면서 신경이 갑자기 끼이면서 지금은 조금 걷지만 병원에 올 때는 거의 실려오다시피 실려왔어요. 그래 약도 며칠 쓰고 이래 하니까 주사도 맞고 거기다 주사 맞고 그래 하니까 조금 낫는데 그래도 지금 터진 디스크가 너무 심해가지고 신경이 막 다 눌려 있어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시야를 확보하고 디스크가 터진 병변 부위를 찾아가는데요. 신경이 지나고 있어 수술을 집도하는 이철재 원장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터진 디스크를 발견하면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해주는데요. 정상적인 뼈와 근육을 대부분 살리면서 병든 디스크만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창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김학림 씨를 고통스럽게 했던 원인이 제거됐습니다. 2cm 이 정도 되는데 그 신경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입니다. 그래서 한 2cm 되는 게 우리 중풍 같은 것도 저거보다 더 작은 혈전이 막히면 반신 마비가 오고 이러는데 저기 신경에서는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그게 좁은 공간이니까 저만한 양이 끼어도 환자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마비가 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터진 디스크 잘 제거했고 신경은 다 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정세는 내일 좀 걸어보고 하겠지만 많이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동안 통증으로 잠 못 이뤘던 김학림 씨. 조금은 편안해졌을까요? 양반대에서. 괜찮아요? 아이고, 이제 살만합니다. 그래요. 어디든지 다 갈. 그래도 아직 실밥도 안 뽑았는데. 예.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좁아져 있던 신경길. 수술 후에는 잘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밤새우고 그래 했는데 어쩌면 잘 잤어요. 수술하고 나서. 13시간을 한꺼번에 자버렸으니까. 못 걸으니까 지옥이지 뭐 지옥. 아유, 그 걷는 거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당연히 걷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못 걸어봐야 그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 하는 걸 압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 이막선 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허리에 기분 나쁜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처음에는 허리로 아팠다가 이제 점점 엉덩이로 내려오면서 오름다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발이 저림새가 있었어요. 10분 간격도 못 걸어가야 쉬어야 돼요. 이막선 씨 역시 허리뼈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터져 신경이 눌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척추관이 좁아지는 협착증도 있는 상태입니다. 10분도 채 걷지 못하고 발가락이 저리는 등 증상이 심해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최소한의 절개창을 열고 터진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인대와 뼈, 근육 등이 덧자라 좁아진 척추관도 충분히 넓혀줍니다. 디스크도 안 좋고 협착증도 좀 심해서 이 디스크하고 이 협착증하고 같이 이제 좀 레이저로 이렇게 제거를 잘 했습니다. 환자분 별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고 내일부터 이제 보행을 좀 시켜볼 예정입니다. 병든 조직들을 제거하고 이막선 씨의 꽉 막혔던 허리의 숨길을 열어줬습니다.
나이가 들어 한 번쯤은 겪는 통증이겠지 생각하고 참았던 것이 오히려 병을 키웠던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아니 진짜 아파가지고 여기 그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갑작스레 앞서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빨리 되고 회복이. 수술하면 안 좋다고 이래서 여태까지 몇 년을 겪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저리고 아파서 그렇게 결심을 했더만은 하고 나니 너무 또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 만성 국민병인 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한데요. 치료법에 대한 고민들도 많습니다.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술은 최후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최후에. 그 시술하든 수술하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무조건 수술할 수도,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척추 질환. 사진이 수술할 정도로 안 좋다고 다 뭐 수술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진도 심하고 정상도 심해야 이제 수술이 성립이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또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마비기가 진행되고 아파서 생활하기 힘들고 대소변 장애나 이런 성기능 장애 이런 것까지 올 때는 많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빠른 수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성철 씨의 허리도 세월에 낡고 닳았습니다. 허리는 조금 뻐근하다 그뿐이고 뻐근하고 다리가 걸으면은 100m 이상 걸으면 많이 아픈 기라. 주로 앉아 하는 게 이제. 쪼그려 앉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쪼그려 앉아 뭐 꽃 같은 것도 키우고 뭐 나무도 키우고 하니까. 특히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당긴다는 박성철 씨. 혈관 상태도 그리 좋지 않은데요. 다리 저림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혈관 초음파 등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이철재 원장의 진료실을 찾았는데요. 오래 걷기도 힘든 박성철 씨의 상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낡은 것들이 많은데 뭐 그게 다 범인은 아니고 요 마지막 마디 구멍이 확 막혔거든요. 여기 찌꺼기들이 꽉 찼어요. 그 협착증이 심한 거죠.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암만 작은 수술이라 해도 좀 부담이 많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떤 뭐 부작용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해가지고 안전한 수술이니까 한 구멍 넓혀주면 그 구멍만 조금 넓혀주면은 아무래도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착증 한 군데 안 좋은 거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철 씨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노화로 인해 척추뼈가 두꺼워지고 인대가 굵어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데요. 수술은 굵어진 인대 등을 제거해 좁아진 길을 넓혀줍니다. 지금 최근의 수술은 아무래도 채소 침습, 채소 절개술로 가는 거죠. 옛날보다는 덜 째고 주변 조직을 덜 상하게 해서 최대한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게 하는 그런 수술이 최신 경향입니다. 다음 날 이철재 원장이 박성철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누구 계세요? 좀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좋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예. 안 힘들었어요? 아픈 데 별로 없고. 이 걷어내놨으니까 이제 또 좀 몇십 년 더 사셔야지. 네? 고령이셔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견뎌주시고 그리고 하고 나서도 경과도 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이 만족스럽습니다. 아버님도 좀 편하게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철 씨를 고통스럽게 했던 통증. 이제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걷는 연습도 열심히 합니다. 몸 전체가 좋아지고 아픈 다리도 이제 안 아프고 또 다리 밑에 그 발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좋아졌고 거의 다 좋아졌어요. 거의 다. 뭐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허리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다는 박정두 씨. 끔찍했던 허리 통증을 겪고 난 후부터인데요. 처음 내원 당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안 아픈 거 보는 사람은
이번만큼 미리 아파 보이는 처음이라. 걷고 서는 것은 물론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던 박정두 씨.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고 협착증도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너무 심해 수술을 진행했었는데요.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이 잘 통할 수 있게 치료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나고 꾸준히 이철재 원장을 찾고 있는 박정두 씨. 경과는 좋았지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직업상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판줄이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뒤틀어가 틀기 때문에 허리가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사고. 지금 안 참고했지? 지금은 안 참지. 지금 요즘 컨디션이 좋습니다. 나름 관리를 하고 일도 계속 힘든 일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고 하니까 이제 고만고만 유지를 잘 하시고 이제 지금은 조금 좀 안정적인 좀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덜 아파하시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한 번씩 아픈데 잘 지내고 계시고 지금도 힘든 일 계속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는 뭐 그런 대로 잘 유지하고 계시는 뭐 그런 상태라서 지금은 큰 걱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정두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무거운 액자를 들고 옮기고 부지런한 성격에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물건을 나르고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허리는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이 자세로 우리 자세. 지렛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받치면 편해요. 근데 잠깐 할 때는 그냥 앉았어요. 조금씩 앉아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허리가 힘이 안 가지. 수술을 하기 전에는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는 박정두 씨. 하지만 이제 참는 것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 작은 걸 자꾸 병을 키워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못 움직이고 고통 들어받고 돈은 돈대로 가고 그래 마지막 끝에 길은 안에서 터져버리면 수술 좀 경미할 때 가서 전문의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 80%가 한 번쯤 겪는다는 허리 통증. 척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장귀옥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허리뼈 3번과 4번, 그리고 4번과 5번 두 곳에 협착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자세를 바꾸거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가장 힘들다는 장귀옥 씨. 평범했던 일상마저 멈춰버렸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있으면 그냥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늘어져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고 좀 옆으로 돌아 눕는다든지 이러면 그냥 끊어질 듯이 그러고 일어날 때 많이 아프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전부 다 일상생활이 다 좀 불편할 정도로 안 좋아요 지금. 4년 전부터 시작됐던 허리 통증. 그렇게 심하지 않아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해졌고 지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환자분이 4년 전에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MRI를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협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쭉 이제 증상은 크게 없었지만은 계속 한 번씩 증상이 있으면서 계속 좀 나빠져서 4년 전보다는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서 이제 이번에 시술해서 이제 좀 확장을 좀 시키고 약물을 좀 투여해 놓고 재활 운동 통해서 이제 더 안 심해지도록 하면은 뭐 수술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귀옥 씨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해결할 건데요. 좁아진 척추관 내에 풍선을 넣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부분 마취 후 꼬리뼈를 통해 풍선이 내장된 특수 카테터를 넣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곳까지 들어가 풍선을 부풀게 하죠. 눌려있던 신경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도 투여합니다. 오늘은 좀 한 2-3시간 좀 누워있다가 활동하면 되고요. 내일부터는 좀 재활 운동하고 이래 좀 할 겁니다. 척추는 치료 후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요. 척추 사용은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하고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죠. 골반 운동이나 이제 하지 운동, 순환을 해서 도와주는 호흡법과 병행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시술이라든지 수술 후에 잘못된 운동을 하시게 되시면 통증을 유발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전문가와 최대한 상담 후에 본인에 맞게 운동을 실시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무중력 감압 치료를 통해 척추뼈 마디 사이에 압력을 줄여 디스크가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요. 치료 전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정말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눈물이 날 정도, 그 정도로 힘들고 그랬는데 시술 받고 나고 선도 어제 받았는데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오늘 아침에는 많이 좋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도수 치료 한번 받고 나서는 거진 완전 괜찮다 할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관절 주위 인대나 근육이 경직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뼈가 약한 노인층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중년 여성들은 작은 사고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침대 긁혀 앉아있다고 쟤 넘어지는지 몰라. 저 집에서 넘어지셔가지고 12번 요추 골절 됐어요. 척추 압박 골절은 척추뼈가 납작해지는 것처럼 모양이 변형되는 건데요. 통증이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왜 생기냐면요. 보통 뼈가 약하니까 조그만 압력을 가하거나 뭐 엉덩방아 찢거나 이러면 이제 그 압력에 의해서 약한 뼈가 깨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뼈가 약하지 않은데도 강한 뭐 압력이나 추락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깨질 수 있는 그런 골절도 있죠. 그냥 아무래도 제일 흔한 거는 퇴행성에 의한 골다공증에 의한 그런 병변이 되겠습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척추 골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부러진 척추뼈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넣고 굳히는 치료죠. 척추뼈에 주사 바늘을 접근시켜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데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부러진 뼈를 안전하게 보강해줍니다. 주사를 이용해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지 않죠. 뼈가 납작하게 눌려있던 부위에 골 시멘트가 잘 주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했던 박소덕 씨. 한 걸음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참지 말고 집에서 아이야 가지 말고 병원에 빨리 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년 씨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느낌인데요. 안 짚을 때도 이제 이 엉덩이가 엉치가 이리 빠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안 짚을 적에 평상시 느낌이 이제 다리가 저리고 심할 적에는 일을 많이 하고 심할 적에는 한 30m 걸어가면 주저앉아지고 그런 증세가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안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이제 그까지 견디다가 안 되니까 이걸 의사 선생님도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수술하기 결정한 거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데요. 옆으로 신경이 빠져나가는 작은 가지까지도 막힌 상태입니다. 디스크가 이제 4, 5번에서 터져가지고 막 신경 빠져나가는 구멍까지 다 막혀버렸어요. 근데 기존에도 좀 안 좋은 협착증들이 거기 막 끼어 있어가지고 막 엎친 데 덮친 식으로 막 안 좋고 그 관절도 막 들렁거리고 그래서 이게 걷어만 내면 안 되고 이제 제거를 해서 신경 확보해주고 이제 고정까지 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오신 겁니다. 좀 안타깝죠. 좀 걷어내는 것도 안 좋지만 지금 기구까지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척추뼈가 내려앉지 않도록 나사로 고정해줘야 하는 수술. 먼저 작은 절개창을 열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병변 부위를 찾습니다.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모두 제거하는데요. 제거한 자리에는 인공뼈를 삽입해줍니다. 병변 주변의 인대와 근육 등을 정리해준 다음 나사못을 이용해 척추뼈를 고정시켜줍니다. 척추뼈가 내려앉거나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척추뼈 4번과 5번에 나사못을 넣고 튼튼하게 고정시켜주는데요.
꽉 막혀있던 신경의 숨통이 열리고 척추뼈가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잡아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괜찮아요? 다음 날 진료실을 찾은 이성년 씨. 수술 전 위태로웠던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인데요. 그러니까 재발이라는 개념은 없는데 뭐 외부 유인물을 뭐 넣는 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넣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거죠. 유지하면서 잘 살아야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 두 발로 당당히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준한 관리와 본인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허리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고 걸어도 종전보다는 허리가 오히려 반듯한 자세가 교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불편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생활하기가 곤란할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몸이 완쾌가 된다면은 종전처럼 생활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허리를 펴고 걷는 것. 남들에게는 당연하지만 남영숙 씨에게는 간절한 바람이었는데요. 전에는 이게 엎드려가지고 허리를 못 폈었어요. 허리를 못 푸셨어요? 가게 하니까 이렇게 좀 무거운 것도 들고 먼저 많이 쓰다 보니까 이래 협착증 돼가지고 신경을 누지르니까 너무너무 아파갖고 밤에도 진짜 잠을 못 자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7년 전에 4번, 5번에 뼈가 흔들리고 협착증이 심해서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그리고 또 잘 지내셨는데 또 세월이 흐르고 막 일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위에 마디가 또 망가진 거예요. 그 견디다가 이제 못 견뎌서 2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경우인데 위에 마디가 이제 고정한 위에 마디가 망가졌어요. 뼈가 막 어긋나가지고 쑥 다 빠지는 거예요.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막 앉아서 협착을 걷어내고 여기 위에 다시 어쩔 수 없이 협착만 걷어내면 안 되니까 이제 고정을 다시 해줬는데 7년 전 고정 수술을 했지만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요? 수술했던 척추뼈가 어긋나면서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던 남영숙 씨. 지금까지 건강하게 걷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리 숙이는 대신에 무릎이 좀 굽혀져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 뭐 그것도 안 굽혀지면 좋겠지만 그쪽 허리 힘을 길러서요. 운동 많이 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골다공증 뼈도 약하거든요. 뼈도 약하니까 관절도 약하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도 지금 꾸준하게 뭐 석 달에 한 번씩이지만 주사 맞으면서 잘 하시고 계셔서 뭐 그래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시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남영숙 씨. 그래서 척추 질환에 더 노출되기 쉬운데요.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허리 재발을 막기 위해서 꾸준히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우리 그 시장에서도 이렇게 아프다는 사람 절대 허리를 손대지 말란다고 허리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극적으로 내가 하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아픈 고통이 없기 때문에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수술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사는 동안은 그래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평범했던 삶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허리가 보내는 적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만성 통증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인데요. 우리 몸의 기둥을 아끼고 관리해 100세까지 즐거운 인생을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하게 되든 시술을 하게 되든 우리 뭐 의사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분들, 보호자분의 입장들에서는 얼마나 큰 걱정이고 얼마나 큰 결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을 더 키우게 돼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 요즘은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뭐 시술도 있고 수술도 좀 짧고 작은 노력으로 또 큰 효과를 많이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거나 이러지 말고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뭐 초장에 좀 치료를 잘해서 뭐 시술이 수술되고 이런 뭐 수술이 또 수술 만나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